노동법 실무, 징계 시 고려할 몇 가지 사항.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3월 13일자 내용입니다. 월간 노동법률에 실린 법무법인 율촌의 김수련 노무사님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작성 배경. 신상필벌이라는 건 상을 줄 만한 공훈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벌을 공정하게,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인사 노무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신상필벌이 확실하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상을 주는 것만큼 훈훈하고 즐거운 일이 따로 없지만 벌을 주는 것은 회사는 물론 그 벌을 받는 직원도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많은 징계 분쟁을 다뤄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징계 싸움은 양정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의 문제는 비록 다양한 변수가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그 근거를 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문제다. 그러나 양정은 징계 처분을 하는 자의 판단 문제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에는 그중 몇 가지만 정리해보았다. 고려사항 1. 회사의 특수성. 금융회사의 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 여성이 많은 회사의 성희롱, 서비스 회사에서의 고객 불만 사항 제기, 공공기관에서의 청렴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 소규모 회사의 동료 간 인화저해 등은 문제된 사안들이 특히 중요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위 행위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사례를 보면 올해 초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서는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은 근로관계의 신뢰관계 훼손 정도를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의 특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해고는 어렵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단돈 몇천 원의 착복을 이유로 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그만큼 징계 사건에서 회사의 특수성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하겠다. 고려사항 2.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 정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보다 고의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비위를 저지른 것은 더 중하게 징계할 수 있겠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 직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보다 상급자의 성희롱을 중한 비위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큰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단지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른 비리 내지 윤리 규정 위반 등의 비위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권한과 책임이 높은 수준을 부장, 차장과 같은 회사 내 직책으로 권한과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회사의 조직도를 참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책임과 권한 정도를 비교해보면서 그 크기를 가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려사항 3. 사정 영역에서 일어난 비위 행위의 경우는 기업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판단.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겠다. 첫 번째는 기혼인 직장 상사가 미혼의 부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그 관계의 정산을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여직원이 퇴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 직장 상사를 해고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그 기준은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경영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벌이 마땅하지만 그 엄벌이란 것이 형사 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즉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기업 질서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사생활이 부도덕한 사람과 조직의 구성원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기업 질서와 왜 무관하다고 보는지 이해는 안 된다. 어쨌든 아직까지 법원의 태도는 회사의 업무나 회사의 구성원과 관련된 부분까지만 한정적으로 경영질서의 범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사내에 어떤 처벌을 받으면 제재 사유가 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